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저에게 생겨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던 이곳이었는데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그 누구보다 성실히 산 사람이었어요.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해서 쓰러져가는 저희 가족의 기세도 제가 세웠고요. 고등학교 3학년일 때였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가요. 그때 제가 전교 1등을 도맡아서 할 정도로 성적이 잘 나왔고 모두들 서울대에 갈 거라고 하면서 저를 치켜세워줬어요. 그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대에 갈 사람이지. 난 공부 잘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오만하고 자만감이 치솟아 오르던 제가 겸손하고 남을 헤아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이었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하던 곳에서 기계에 깔려 사망하신 아버지. 한순간의 죽음에 저의 인생, 엄마의 인생, 저희 가족의 인생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었지요. 어머니의 곡소리가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황망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 운우 대학 가고, 결혼도 하고, 장가 가서 아이 낳는 것도 봐야지요. 안 돼요, 당신. 이렇게는 못 보내. 영안실 앞에서 이미 사망한 아빠의 손을 잡으며 소리치는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그날을 죽어서도 잊을 수 없지요. 속으로 저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목숨 걸고 어머니를 돌볼 거라고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시험을 봐야 하고 너무나도 눈물이 나고 힘들었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었어요. 인생이 힘들다고 굴려야 하는 쳇바퀴에서 빠져나오면 더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쳇바퀴를 나오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더 쳇바퀴를 돌려야 했습니다. 너무나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도끼를 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저는 무사히 시험을 마치고 대학에 합격하였고 그때부터 저는 가족을 위한 인생을 살았지요. 야, 은우야, 너 우리랑 놀자.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당구 치고 소주 마시러 가는 거 어때? 아, 나 과외하러 가야 해. 야, 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과외 그만하고 우리랑 놀자니까? 진짜 바쁘네, 너. 아, 나도 놀고 싶은데 너 우리 집 사정 알잖아.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저는 놀지도 않고 저의 20대를 그저 과외와 학업으로 보냈어요. 그 흔한 여자친구를 만들거나 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힘들었습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니까 보상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간 놀았던 친구들보다 훨씬 일찍 취업을 하게 되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죠. 첫 월급을 엄마에게 드리니 아이고 은우야, 엄마한테 이런 거 안 줘도 된다. 네가 아빠 대신해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엄마는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이제는 은우 너를 위해서 살아. 엄마도 청소일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있고 우리 은우한테 의지 안 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 이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 우리 아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번 과외 돈도 한 번도 받지 않으셨어요. 자식 어깨에 짐 지우기 싫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번 과외 돈을 동생들을 위해서 썼지요. 여튼 취업을 하고 동생들도 다들 번듯하게 대학 가고 자기 앞길 챙기면서 사니 저는 그제서야 저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참 쉽지 않았어. 그래도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자기 앞길 다 살펴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행복하고 든든한 아빠이자 남편이 될 거야. 저는 닥치는 대로 소개팅을 받았어요. 나 진짜 외로워. 소개팅 해줄 사람 있으면 좀 해주라. 나 엄청 열심히 살았단 말이야. 이제는 나도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네.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 해달라고 엄청 졸랐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 열심히 산 거 알고 나쁜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아니까 소개팅을 많이 해주었고, 그 사이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저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과분했어요.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주선자에게 야,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었는데 그동안 왜 나 소개 안 해줬어? 세상에, 너무 이쁜데? 나 정말로 이 여자 꼭 잡고 싶다. 심성도 되게 착하고 성격도 좋아 보여. 세상에. 저는 반해버렸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대시가 나쁘지 않았던 것인지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 순간을 덥석 잡았어요.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죠. 첫째는 아들이었어요. 둘째는 딸이었고요. 아들은 아들답게 듬직하고 참 믿을만 했어요. 아주 어린 꼬마일 때부터 나는 아빠처럼 훌륭하고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 아빠 최고. 저의 길을 세워주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쁜이였어요. 아이고, 우리 토깽이. 아주 우리 딸만 보면 아빠가 힘들었던 순간들이 사르르 녹아버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로. 우리 토깽이. 어르신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는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 가족에게도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돈이 장난 아니게 들어갔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강했던 제 아내가 하나 둘씩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학원을 가야지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애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여보 월급으로 우리 딸이랑 아들 전부 다 학원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 요즘 대치동 엄마들 사이에서 정보가 너무 빨라서 대치동 안 사는 내가 그 엄마들 정보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진짜 미치겠어. 차라리 오빠가 이직해서 월급 더 높은 곳으로 가면 안 돼? 저는 남들보다 연봉이 훨씬 셌습니다. 그때가 30대였는데 성과급 포함 연봉이 1억 5천이 넘으니까 말 다 한 것이었죠. 엄청 연봉이 높았어요. 물론 세전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었죠. 그런데 아내는 아이들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싶고 플룻 학원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여러 개의 학원을 다 보내면 한 달에 학원비만 400만 원. 그리고 아내는 엄마들 사이에서 꿀리는 게 싫으니까 명품도 사야 하고 또 반찬도 해야 하고 뭐 이것저것 돈 드는 게 많았죠. 저는 밖에서 일만 하고 집안일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쓰니까 미안해서 여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이 마음 놓고 아이들 키울 수 있게 돈 부족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응? 알겠어. 뭐 내가 당신한테 강요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속상해서 하는 말이니까. 나도 아이들 잘 키우고 싶고 아이 낳고
내 직업도 버리고 전공 살리려고 석사한 것도 무용지물 뗄 정도로 아이들에게 내 인생 다 바치고 있으니까 이 마음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속으로 그래,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본인 커리어도 포기하고 지금 아이 키우는 인생을 살고 있지. 나는 그걸 몰랐구나. 그래, 아내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나를 선택해준 우리 아내, 보잘것없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준 우리 아내. 그 다음날 저는 회사에 가서 이직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회사라서 계속 평생 다니고 싶었지만 승진이 느리고 연봉 인상률이 다른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강 팀장이 저를 보고 차씨, 이직 알아봐? 대방증권회사는 왜 검색해? 이번에 추천서로 회계팀 채용하는 것 때문에? 거기 이력서 넣게? 아, 강 팀장,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연봉 좀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아, 그래? 나는 차 씨가 이 회사에 애정이 높은 줄 알고 있었는데 뭐 급전이라도 필요해? 아무래도 딸까지 태어나니까 힘들더라고. 아내는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들 키우고 있으니까 잘 키우고 싶고, 그래서 학원도 이것저것 보내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돈 필요한 거면 출장 가는 거 어때? 이번에 중동 쪽에서 건설 감사 때문에 2년간 나가 있을 사람 뽑는 것 같던데 아마 거기 나가서 3년만 근무하면 집 한 채 산다는 소문 돌 정도로 연봉 협상 꽤 빡세게 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생명수당도 나오나 봐.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차씨 거기 가면 돈 꽤 벌겠는데? 저는 강 팀장의 그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힘들다는 말을 익히 들어서 총각 때는 고려도 안 해봤는데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이들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뭐 못할 게 없더라고요. 바로 저는 과장님에게 물어보았지요. 과장님, 저 중동 건설 현장 감사 일하는 거 지원하고 싶은데요. 에? 차씨, 힘들지 않겠어? 힘들어도 지금 좀 형편이. 회사에서는 제가 그 일을 지원하니 다들 놀랐고, 뭐 직접 간다고 하는데 말릴 수도 없으니 결국 제가 해외 근무 배정을 받게 되었어요. 연봉은 그때 받은 것보다 1.7배 늘어났고, 무엇보다 성과금이 장난이 아니었지요.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니, 당신 진짜 괜찮겠어? 여보랑 우리 애들 위해서 내가 뭔들 못하겠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지. 그렇게 저는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네가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책임감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구나. 네 아빠도 95년도에 중동으로 돈 번다고 출장 갔는데 참 거기서 아프지 말고 몸 잘 챙기고 항상 네 자신이 1순위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알겠니? 엄마의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찡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아내,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면 엄마가 아이들 좀 맡아주세요. 부탁해요. 제가 없는 빈자리 엄마가 좀 잘 해주셔요. 저는 떠났습니다. 2년 동안 해외로 나가 있게 되었어요. 중간에 2분기에 한 번씩 한국으로 올 수 있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아내도 괜찮다고 해서 저는 오직 영상통화로만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 2년 반이었던 근무 기간을 늘려서 3년을 버티고 한국에 들어갔죠. 그리고 공항에 마중 나온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아내. 너무나도 반가워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그 사이에 더 이뻐졌고, 아이들은 성숙해졌어요. 아들은, 아빠, 보고 싶었어요. 진짜 아빠가 필요했어요. 아빠도 우리 아들이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아빠 정말 열심히 일했어, 아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집에 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스파게티를 해주었어요. 오랜만에 아이들을 보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붙잡고 싶을 정도로 참 좋더라고요. 아내는 당신 오늘 시차 적응도 그렇고 몸 힘드니까 빨리 침대에 가서 누워. 응? 아니야. 애들 자는 거 조금 더 보고 그래야지. 저는 딸의 방에 가서 훌쩍 자라버린 꼬마인 우리 딸을 쓰다듬으며 자는 모습을 보았어요. 3년간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못 봤으니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 이제는 우리 딸 새근새근 잘 자는 모습도 마음껏 보고 행복하게 아이들이랑 살아야지. 돈은 벌 만큼 벌었고 당분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한시름 놓고 아이들에게만 집중해야겠다.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갑자기 막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머니, 우리 엄마 때리지 마.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 할머니, 제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딸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내를 때렸다는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딸아이의 잠꼬대를 더 들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할머니. 아, 딸아이는 악몽을 꾸는 듯 했어요. 저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니, 엄마가 내가 없는 사이에 아내를 괴롭힌 건가? 대체 우리 딸내미가 왜 이런 악몽을 꾸면서 끔찍한 잠꼬대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저는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고 저는 엄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엄마, 혹시 3년간 아내랑 뭐 부딪힌 일 있었어? 너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니, 뭐 시집살이 시키거나 내가 없다고 해서 아내 괴롭힌 거 아니지?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노력 정말 많이 하고 희생도 하면서 살고 있거든, 엄마. 혹시라도 아내한테 뭐 안 좋은 짓 한 거 있으면 미리 말해줘. 나도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엄마는 저의 말을 듣고, 에휴, 내가 살다 별말을 다 듣는다. 내가 아주 억울할 지경이야. 내가 며느리를 괴롭히기는커녕 며느리 때문에 내가 미칠 지경이야, 미칠 지경. 뭐야? 그럼 둘이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거네? 엄마가 설마 아내 때린 거 아니지?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미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네 아내한테 물어보거라. 내가 그냥 무덤까지 묻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제가 없는 사이에 3년간 엄마와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맞았어요. 그래서 딸내미가 그런 잠꼬대도 했던 거고요. 집에 가서 슬쩍 아내에게
당신, 엄마랑, 시모랑, 뭐 트러블 같은 거는 없었지? 괜찮지? 뭐가? 아니, 혹시 엄마가 당신 괴롭힌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달라고. 아내는 고개를 떨구면서, 됐어.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는 내가 다 안고 갈 수 있으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속으로 엄마가 아내한테 시자 노릇했나 보네. 내가 미쳐 진짜. 우리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 엄마는 아내 속도 모르고 잔소리하면서 안 좋은 짓 했나 보네. 아이고 진짜. 억울했던 저는 가슴팍을 팍팍 쳤습니다. 저는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아내가 더 소중하고 내 곁에 오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됐고, 당신은 우리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아이들 잘 케어해주면 돼.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 그거 딱 하나야. 엄마는 내가 막을게.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선배님들 말이 맞았어.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남자들이 기러기 아빠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그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꼭 하나 터진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구나. 에휴, 미쳤지 정말로.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여튼 고민에 고민을 세우며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들이 아빠, 나랑 놀아요. 오늘 나랑 밖에서 놀아줘요. 우리 아들, 아빠랑 단둘이 놀고 싶어?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자는 여자들끼리 놀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놀까? 우리 아들은 아빠랑 목욕탕도 가고 바나나 우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와구 먹을까? 라고 말하니 좋아 아빠. 저랑 아들은 단둘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들이 목소리를 내리깔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지금 할머니 오해하고 있어. 내가 이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우리 3년 동안 지옥이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는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들, 그게? 아들이 저에게 꺼낸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가 절대로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할머니한테만 뭐라고 하고 엄마한테는 잘못 없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엄마 어떤 아저씨랑 바람 피우고 그 아저씨 아내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경찰까지 왔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해외 가자마자 나랑 수정이 돌보지도 않고 맨날 밖에 나가서 놀고 할머니가 우리 집에 맨날 와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랬단 말이야. 할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엄마 등 때린 거고 수정이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엄마 등짝 때린 것만 보고 그런 잠꼬대한 거야, 아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들, 말해줘서 정말로 고마워. 이제 우리 아들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지? 저는 어른들의 사건은 어른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괜히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혀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했구나. 정말로 쓰나미처럼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가서 엄마, 아들한테 들었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생겼던 거야?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면서 네가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을 1순위로 둘 정도로 그런 아들인 것을 아니까 그냥 다 품고 가려고 했어. 그런데 네 아내, 너 가자마자 준태 태권도 원장이랑 바람 피웠더라. 난리도 아니었어. 태권도 관장 마누라가 내 며느리 상간녀 소송하겠다고 난리쳐서 내가 급전 만들어서 4천만 원 건네고 사건이 일단락되고, 그런데도 네 아내는 정신 못 차리고 애들 안 돌보고 놀더라. 수정이랑 준태는 밥도 못 먹고 집에서 TV 보고 있길래 깜짝 놀라서 상황을 알아보니 애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거기 대치동에 질 안 좋은 아줌마들이랑 돈 걸고 골프하고 하루 종일 골프하고 다음날 집에 들어오고. 이게 정상이니? 네가 해외가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등어리 좀 친 게 전부다. 수정이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 그저 네 엄마가 소리 지르니까 내가 나쁜 할머니인 줄 알고 그런 잠꼬대 한 거고.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엄마에게 무릎 꿇고 내가 미안했다고 하면서 싹싹 빌었고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래서 남들이 기러기 아빠 말릴 때 말 들을걸. 당신이 나한테 돈 많이 벌어오라는 게 아이들 교육 때문이 아니라 당신 골프장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주 나 없는 3년 동안 천국이었겠다? 아이고, 정말로 속이 터진다 터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정말로?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주고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데 너한테 내 마누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3년 동안 한 번도 못 쉬고 중동에서 그 더운 날 더운 물 마시면서 살았어. 아내는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디서 들은 거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미 아내와의 신뢰는 깨진 지 오래였고 이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봤자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당신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떠났어. 나는 그 누구보다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든든한 울타리를 우리 가족들한테 선물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런 배신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정말로. 당신 앞으로 죽어서도 보지 말자. 이혼 소송 바로 걸 테니까 짐 싸서 친정에 가 있어. 아이들도 당신 때문에 간접적으로 담배 냄새 맡아야 했고 그 어두운 날 집에서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TV 보며 무서움을 달랬단다. 이게 말이 되니?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니 아내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인지 한숨만 푹 쉬면서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 대문을 나서더라고요. 저는 바로 아내의 짐을 대충 싼 뒤 퀵을 불러서 장모님의 댁으로 보냈고 문자 한 통 남겼어요. 따님 바람 피워서 저 이혼합니다. 기러기 아빠로 살면서 3년 동안 쎄 빠지게 일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런 배신뿐이네요. 그 어떤 것보다 충격이 커서 절대로 합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따님 댁으로 갈 거니 알고 계셔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장모님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괜히 그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혼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은 저는 다음날 변호사님, 제가 해외 출장을 길게 간 동안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아유, 기러기 아빠로 사셨군요. 이런 일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혼 당연히 가능하지요. 변호사는 기러기 아빠로 살면 급격하게 이혼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의뢰오는 사람 중에
기러기 엄마나 아빠도 정말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지요. 그렇게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1년이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다가 이혼을 완료하게 되었어요. 참 힘들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요. 아들은 아빠, 나는 아빠 편이야. 엄마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한테 힘들게 한지 알기 때문에 나는 아빠가 이혼한 거 잘했다고 생각해. 아들은 참 성숙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우리 아들한테는 듬직하고 슈퍼맨 같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그 누구보다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아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의 머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딸내미에게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고, 딸은 그제서야 할머니에게 펑펑 울면서 안기고 할머니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에휴, 그래도 아이들이 착하고 아빠를 이해해줘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고, 아이들은 아빠를 잘 따라주었어요. 다행히 엄마가 네가 이혼하고 나서 얼굴이 핀 걸 보니까 내가 다 기쁘다. 아이들 키우는 거는 엄마도 많이 도울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알겠지? 여동생도 오빠, 나는 이 사실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 엄마가 그냥 마음속에 품고 며느리까지 안고 가려고 했나 봐. 에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 하여튼 오빠, 나도 도울게. 엄마와 여동생은 제 딸 수정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이쁘장한 여동생은 이쁘게 꾸며서 수정이 운동회에 가서 고모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해주었죠. 그리고 아들이랑은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로서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었어요. 사실 제가 책임감 때문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은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아빠 마음 알겠지? 아빠, 당연하지. 나는 여전히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참 속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무럭무럭 자라서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감수성이 풍부한 첫째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여 저는 적극적으로 미술을 하게끔 서포트를 해주었고, 딸내미는 말도 곧잘하고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응원하고 싶네요. 이따금씩 아내가 생각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를 뒤통수 친 아내가 너무나도 미웠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은 오히려 그런 아내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 하잖아. 나는 이제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네. 이제는 그녀가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 어디 가서 굶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녀가 이제는 밉지가 않아.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조금 더 제 내면의 세계가 확장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어른으로서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이거구나 싶었지요. 엄마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이혼하고 나서 인상도 좋아지고 편안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러기 아빠로 살다가 배신을 크게 당하고 처음에는 죽을 것처럼 힘들고 아이들만 없으면 죽었을 거야 라는 생각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이런 제가
이렇게나 크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네요. 아니,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네요. 여전히 삶은 힘들고 이따금씩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싶은 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이들, 그리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버티는 것 같네요. 사실 오늘 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었는데 여기 있는 사연 들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도 듣고 저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마음의 위로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변호사 말을 들으니 기러기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복수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복수의 마음, 분노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수록 참 힘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복수할 수 있는 만큼 마음껏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게 피해자들을 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속이 좀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으면 저의 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도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손에 똥을 안 묻혀도 파멸할 사람들은 알아서 파멸하게 되더라고요. 그딴 못된 놈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나 생채기 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봐요. 저도 앞으로 힘내서 살게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